지구의 모습입니다. 너무 많이 보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감흥마저 사라진 그런 모습이기는 한데, 이런 모습을 인간이 보기 시작한 것은 불과 반세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50년 전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여러분이 대기권 바깥으로 나간 첫 우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문을 가슴속에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지구는 생명을 품은 유일한 행성인가? 저는 지구 물리학자입니다. 저는 생물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근원적인 질문은 사실 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알고 싶어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학뿐만이 아니라 철학을 공부할 때도 아마 궁극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오늘 약간 지질하게 맞게 바꿔보겠습니다. 지구는 어떻게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갖게 되었나? 궁금하신가요? 감사합니다.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과 지구 내부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먼저 지구 내부는 어떤 곳인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를 이렇게 쪼개는 날은 지구의 마지막이 되겠죠.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지구의 내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종의 가상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지구는 마치 양파와 같이 여러 개의 다른 층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딛고 있는 이 장소와 지구 중심 간의 거리는 6,300km. 제가 애리조나에서 왔는데요, 비행기에서 조그만 화면을 보니까 서울까지 얼마나 남았나 뜨더라고요. 10,000km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불과 6,300km 아래에 있는 지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직접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고 더욱이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지각, 제가 서 있는 이 장소로부터 30km, 대략 10km에서 30km 안에 있는 암석층을 지각이라고 합니다. 지각은 주로 산소와 실리콘으로 이루어져 있는 광물질로 되어 있는 암석층입니다. 멘틀, 한 3,000km 되는 두께를 가진 지구에서 가장 큰 층입니다. 이 층도 역시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암석이 아니라 지각과 전혀 다른 암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멘틀 암석들은 지각의 암석들과 달리 훨씬 더 많은 양의 매그니슘과 아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멘틀을 구성하는 암석은 밀도가 훨씬 높습니다. 핵, 지구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는 층입니다. 이 층에는 거대한 금속 철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층은 순수한 철은 아니고 니켈이 약간 포함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원소들이, 가벼운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보고 계신데요, 지구 역사를 통틀어서 대륙은 항상 이동해 왔습니다. 과학자들이 오랜 세월 열심히 연구를 해서 각 지질 시대의 지각의 위치를 기록하여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대륙이 움직이고 있고 때로는 충돌도 하며 때로는 합쳐지기도 하다가 때로는 분리되기도 합니다. 대륙 이동설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가설의 범위를 지났고 벌써 증명된 사실입니다. 왜 그러면 대륙은 움직여 다녔을까요? 판구조론 한 번쯤 들어보셨죠? 네, 판구조론을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지구 표면은 약 40여 개의 딱딱한 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판들이 서로 움직여 다니면서 충돌하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질학적인 현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전 지도와 다른 것은 제가 판에
경계면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중앙해령, 이곳은 대표적인 예로 대서양의 바다 밑바닥을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거대한 구조가 북극으로부터 시작해서 남극까지 뻗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을 저희는 중앙해령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땅이 그야말로 갈라지고 그 갈라진 틈으로 멘틀에 있는 뜨거운 암석이 올라오는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이 지각을 탄생시키는 곳입니다. 즉 지구의 지각은 이곳에서부터 그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곳이 왜 특별하냐 하면 지질학적으로 새로운 암석을 만든다는 의미도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생명의 관계에 대해서 어쩌면 많은 단서를 저희한테 제공해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중앙해령은 대략 2000m 정도 깊이에 있는 아주 깊은 바다에 있습니다. 따라서 온도도 낮고 생명이 존재하기에 대단히 힘든 환경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뜨거운 물질이 올라옴으로써 그 주변의 온도를 높이게 되고 멘틀에서 올라온 암석들은 생명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원소를 물에 공급해 줌으로써 이 중앙해령에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즉 지권과 수권이 만나서 생태계를 탄생시키고 지탱하는 좋은 예가 되겠죠. 지금 보실 애니메이션은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수분 동안 일어나는 지구 내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개의 동심원을 보시고 계신데요. 맨 가운데 있는 것은 핵, 내핵, 그 다음은 외핵, 그 다음에는 멘틀, 지각을 보시고 계십니다. 지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보시고 계십니다. 자, 불과 5분도 안 돼서 지진파는 멘틀을 벌써 지났고 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약 10분이 지났을 때 이미 지진파는 핵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표면을 보시면 지진파가 끝없이 지구 표면을 쓸고 지나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약 20분이 지나면 지구 반대편의 지진파는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보시면 그 지진파는 이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메아리처럼.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이 끝날 때쯤이면 이런 초록색과 빨간색이 지구 내부 모두를 뒤덮을 것입니다.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우리는 전 세계에 곳곳에 지진계가 있습니다. 즉 지진이 비록 국한된 장소에서 일어나더라도 거기서 생긴 지진은 지구 내부의 거의 전부를 통과하게 되고 이렇게 통과한 지진들은 세계 곳곳에 있는 지진계에서 측정함으로써 마치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시거나 자기 공명장치로 MRI를 찍으셔서 몸 안을 들여다보실 수 있듯이 지진파를 이용해서 지구 물리학자들은 지구 내부를 영상화할 수 있습니다. 지구 내부의 환경은 여러분들이 겪으시는 지표의 환경과는 무척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 압력과 온도가 다릅니다. 아주 극한의 환경이라서 우리가 체험해 볼 수 없는 환경이라서 아니면 체험해 봐서는 안 되는 환경이기도 하고요. 위험하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참 힘든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구 중심에 있는 압력을 느껴보고 싶으시면 미국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 아시죠? 청동으로 된 건데 되게 크고요. 따라서 되게 무겁습니다. 요거를 한 100여 개 정도 쌓으신 다음에 두 손으로 살짝 들어주시면
그때 느끼시는 무게가 지구 중심에서 느끼시게 되는 압력이 됩니다. 지구 내부의 온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질학자가 동의하는 것은 지구 중심의 온도는 약 4,000도에서부터 6,000도 사이. 태양 표면의 온도를 아십니까? 6,000도 정도. 자, 그러면 이런 극한 상황을 실험실에서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제 제가 하는 분야입니다. 저는 이제 실험을 하는 사람이고, 제가 하는 실험은 이런 극한 압력과 온도를 주고 광물과 암석이 그 압력 변화와 온도 변화로 어떻게 바뀌는가, 그리고 물질의 성질이 지표에 존재하는 광물과 암석과 어떻게 다른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물질 중에 가장 강한 물질이 뭔가요? 다이아몬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강한 물질을 손에 끼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저는 그 반지에 끼워져 있는 다이아몬드를 실험기구로 사용합니다. 합성 다이아몬드는 아니고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보석상에 갑니다. 제가 과학자라고 밝히면 조금 돈을 더 받으려고 그래서 아닌 척하고 갑니다. 마른 목걸로 생겼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실험을 할 수가 없고, 따라서 뾰족한 부분을 평탄하게 자른 다음에 두 개의 다이아몬드를 서로 마주보게 한 다음 그 사이에 샘플을 끼워 넣고 시료를 끼워 넣고 다이아몬드로 누르는 것입니다. 아주 높은 압력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지구 중심까지의 압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구 내부로의 여행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멘틀, 암석층, 약 3,000km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층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층이 고체로 되어 있습니다. 액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액체로 되어 있지 않은 고체로 되어 있는 층이 대류를 일으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뜨거운 물질은 밀도가 낮아져서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고, 차가운 물질은 밀도가 높아져서 밑으로 내려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즉, 계속 돌면서 열 에너지를 뜨거운 곳으로부터 차가운 곳까지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전달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질이 같이 움직인다는 것. 즉, 라면 끓이시는 물 자체가 움직인다는 것. 그렇죠? 이 물질이 움직인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멘트를 보시고 계시고요. 파란색 물질들은 지표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식었던 해양 지각이 밀도가 높아지면서 지하로 내려가서 멘틀 최하부까지 내려가는 걸 보시고 계시고요. 그 반작용으로 뜨거워진 물질들은 멘틀 밑으로부터 위로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현상이 고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고체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두 가지. 첫 번째는 이 고체가 워낙 높은 압력에 있기 때문에 쉽게 변형합니다. 두 번째, 지금 보시고 있는 애니메이션의 시간 간격은 1분도 아니고 10분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니고 100만 년의 단위입니다. 1년에 얼마나 움직일까요? 1년에 이 암석들은 1cm부터 10cm만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즉 아주 천천히 일어나는 작용이죠. 자, 이제 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멘틀에서만 대류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핵에서도 대류가 일어납니다. 온도차가 있는 모든 것에는 대류가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물성에 따라서 다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외핵에서도 이런 대류가 일어납니다. 이 대류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옛날에 자연 시간에 배운 걸 한번 더듬어 보시면, 코일을 감고 거기에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기억하십니까? 그 실험?
여름방학 때 탐구생활에서 하셨던 실험? 제가 의도하진 않았는데 제가 몇 세대인지는 밝혀드렸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자성이 전류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죠? 지구에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철이 움직일 때 전류가 움직이는 것과 같은 효과가 되고, 그것 때문에 자기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즉 외핵에서 일어나는 대류는 자기장을 만든다는 겁니다. 지구에는 지구 표면과 지구 내부를 아우르는 물질의 순환이 존재합니다. 그 물질의 순환은 사실 어떤 물질을 운반했을 때 그 물질이 만약 저장될 수 없다면 소용이 없겠죠. 즉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물질을 움직이는 작용, 지구의 경우에는 이제 대류, 그 물질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 광물질과 암석들. 중앙해령,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깊은 곳에 저장되어 있던 것들이 올라올 수 있는 것이죠. 대양지각, 물속에서 아주 오랜 시간 습권과 반응합니다. 새로운 물질을 만듭니다. 그리고 지표의 물질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섭입대에 다다라서는 지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옵니다. 태양계 내에서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이 과학자들한테 물어보면 아마 10명에 6명? 9명까지는 아니고요. 아마 유로파라고 대답할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왜? 유로파는 태양에서 아주 멀리 목성 주변을 도는 달입니다. 햇볕도 우리만큼 따뜻하게 쬐이지 않고요. 되게 조그맣고요. 공기도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유로파의 겉껍질은 거대한 얼음입니다. 그런데 유로파는 공교롭게도 목성 주위를 돌 때 원을 그리면서 돌지 않습니다. 타원을 그리면서 돕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가까이 돌 때는 중력을 크게 받다가 멀리 돌 때는 중력을 약하게 받다가, 유로파 자체가 끊임없이 변형됩니다. 이 변형 작용 때문에 유로파의 내부에는, 그 얼음 밑에는 중앙해령이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해령 기억나시나요? 거기 뭐가 있었죠? 생태계가 있었습니다. 나사가 가만히 있을까요? 2030년에 갑니다. 이제 제가 시작했던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구는 어떻게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갖게 되었나? 제가 답을 드렸나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답을 드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단서를 갖고 있고 단서를 쌓아가고 있고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하루하루 1년 1년이 이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고요. 이런 공부를 연구를 하는 사람도 있다. 지질학이 단지 길가에 던져져 있는 암석을 보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고, 이런 지식의 발전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감하고 공유하고 싶었고, 저희들을 지켜봐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었고, 격려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었고, 저희가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 보여드리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제가 감히 생각하건대 만약에 저희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인간의 지식이 아마 한층 더 높아지는 거 아닐까요?
단지 한층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이. 그리고 외계인이 있을까? 우리는 혼자일까? 그런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